쉽게 뛰어내릴 수 있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생각보다. 그래서 그 축제 기간을 잘 활용해서 반응이 정말 괜찮대. 나는 뭐 그런 걸 못 가봤지만은 무슨 뭐 페스티벌 기간을 활용해서 오래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려 시간 차로 가면은. 굉장히 괜찮다고 합니다. 갔다 오시면은 뭐 나쁘지 않을 거고요. 만보 중 한번 끊어진다고? 환불은 안 돼. 올라가면은 환불은 안 되고 한 달 내로 다시 오면은 태워준대. 한번 해준대. 한 달 내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가격 그렇게 비싸진 않아. 한 4, 5만 원 해요. 내 기억에 몇 년 전이지만 한 4, 5만 원 했던 것 같아. 내가 낸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거 보고 야씨 내 돈 내고 절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올라가서 뛰어내리는데 한 1분 걸리나? 오, 내 기억에 그랬어요. 내가 낸 게 아니라 정확치 않아. 그래서 어쨌건 특별한 경험이니까. 특별한 경험.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애인이 커피숍 같은 걸 좋아한다, 아기자기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또 가까운 데가 많이 가죠. 일산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헤일이 많이 가잖아. 헤일이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돼.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돼. 대신에 헤일이 쪽에는 그 좀 예쁜 뭐라 그러냐, 예쁜 펜션들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뭐 별 보면서 뭐 잘 수 있다는 둥. 그리고 일어나면은 거의 커피숍들이 좀 굉장히 뭐 괜찮고 또 뭐 파는 집들이 많어. 가보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큰 기대를 하면 안 돼.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고 그냥 가까운 곳에 있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가격은 싸진 않아요. 거기는 가격이 싸진 않아. 강원도까지 가실 수 있으면 강원도 요즘에 속초와 강릉 쪽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커피로 유명해요. 커피로. 지금 누빙님 얘기하시는데 거기 커피거리 유명합니다. 신기하죠? 커피거리가 유명하게 된 게 제가 알긴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한 요 길 따라서 쫙 커피숍이 있어. 또 뭐 커피집마다 뭐 이상한 커피 같은 거 내려주고. 제가 참고로 고향이 고향이 강릉 쪽이어서 진짜 어렸을 때는 아빠한테 끌려서 여름마다 한 4번씩 갔거든? 1년으로 치면 10번을 간 것 같은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는데 가니까 최근에는 그 커피 거리가 이렇게 쫙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가로수길처럼 양쪽으로 커피를 마셔. 옛날에 없었어. 나 거기 진짜 수두룩하게 갔다 진짜. 와, 우리 아빠한테 끌려갔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자기가 고향 친구 만나 놀고 싶어서 거기 뭐지? 라카이라고 무슨 경포대 옆에 무슨 호텔? 유원지라 그래야 되냐? 뭐 그거 있어. 거기에 회원권을 끊었어. 우리 갔다 거기 처박아 두려고.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젊으셨을 때라고 하면 뭐해도 너희는 여기서 놀아 하고 우리를 거기에 두고 아빠는 친구랑 놀러 가셨지. 아, 훌륭하시다. 오, 우리 아빠 생각보다 와이즈 하신데? 클레버 하신데? 거기 라카이라고 리조트 있었어. 리조트 거기에. 그게 바로 저거 앞에 있어요. 경포대 앞에 있어서 거기다 두고 너희는 경포대에서 놀아 그러고 아버지는 어딘가 사라지셨지. 허허. 좋긴 좋아. 라카이가 거기서는 깨끗하고 경포대 근처 숙소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한 데 잘 없는데 거기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하고 좋죠. 나쁘진 않아요. 라카이라고 있어. 거긴 뭐 거의 고향이어서 뭘 그래. 또 여러분들이 가기 좋은 데가 또 어디 있을까? 안면도 이런 데도 많이 가시죠. 안면도에 가면 펜션들이 많거든요. 저렴합니다.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1시간 20분?
더 걸리나? 2시간 가까이 걸리나? 2시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근처에도 그 먹을 것들이 좀 많은데 또 저기 뭐냐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물놀이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가다 보면은 많이 있어요. 모 PD님이 꼭 가고 싶다고 하는 부곡 하와이나 그 저기에 있는 뭐냐 저 뭐지 온천 유명한데 거기는 다 허물어져 다 허물어져 가기 때문에 허물어져 가기 때문에 엔간하면 추천 안 드리고요. 또 거기 그 조치원 쪽에 있는 그 온천이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검색해보자. 수안보인가? 그게? 수안보인가? 수안보죠, 수안보. 수안보도 아마 거의 제 기억에 한 30-40년 된 데 같은데 가면 굉장히 올드 패션하죠. 그리고 겨울에는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은 그 따뜻한 물로 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꽤 큰 리조트 같은 데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가족 단위로도 가기 괜찮고 연인들끼리도 가기 괜찮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꽤 수영장인데 물이 따뜻하게 나오는데 캐리비안 베이 한 5분의 1로 줄여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데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갔던 데는 뭐 경기도 이천에 있는 테르메덴인가? 거기도 몇 번 갔었고요. 또 저기 뭐 많이 있죠 그런 데들 여기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은 그런 데도 당일치기로 괜찮고 또 최근에 서울랜드가 얼마 전에 문 닫는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문 닫네 안 닫네 막 그랬었어. 그래서 요즘에 서울랜드가 사람이 의외로 없습니다. 의외로. 물론 중요한 건 의외지. 많긴 많은데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 생각보다는 에버랜드는 가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옛날에 폐업한다 안 한다 그랬었어. 문을 닫는다 안 한다 그랬다가 테르메덴 괜찮아요. 전 재밌게 갔다 왔어요. 다시 리모델링해서 열었거든요. 근데 서울랜드는 생각보다 사람이 적고 또 주말에 가면은 음악 공연 같은 것도 해. 음악 공연. 예를 들면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지 무슨 예술나무? 예술트리? 뭐 그런 거에서 인디 밴드들 나와서 공연도 해주는데 나름 괜찮아요. 나름.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 에버랜드는 생각보다 많아. 롯데월드는 그냥 많아. 롯데월드는 뭐 하나 주말에 타려면 1시간이 기본이잖아? 그거 뭐야? 프렌치 모시기 이렇게 도는 거 있죠? 한 2시간이잖아 그거. 2시간. 여기서부터 2시간 써있잖아. 가본 분 알지 여러분? 써있잖아 이렇게. 여기서부터 2시간인데 교복 입은 애들 거기 줄짝 써있잖아. 프렌치 레볼루션인가? 여기서부터 2시간. 와.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또 특징이 롯데월드를 가면은 너도 나도 다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심지어 졸업생들도 교복을 입고 와. 그게 거기 트렌드고 서울랜드에 가면은 이상한 코스프레 한 애들이 많어. 만화책에서 나온 것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꽤 돼요. 코스프레족들이 좀 있어. 근데 부끄러우면 나의 몫일 때가 가끔 있고요. 보다 보면 코스프레족들이 좀 있어. 에버랜드는 정말 애들 바치죠. 정말 애들 바치죠. 롯데월드는 희한하게 다들 교복 입고 왔잖아. 좀 늙어 보이시는데 에버랜드는 정말 애들 바치고요. 뭐씨 서울랜드가 의외로 특히 밤타임 이럴 때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타기에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 롯데월드는 타는 거 반쯤 포기해야 되고 에버랜드는 시간과 이런 걸 잘 맞춰야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동물원인데요. 동물원에 가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입구에 내려서 걸어 올라가려면 죽습니다. 요즘에 다 아시죠?
그거 처음 가면은 꼭 입구에 내려서 끝까지 올라가서 사자 보고 오는 사람 있는데 죽어요 그거. 여자친구 데리고 그 짓을 하면은 그 헤어지는 각이야. 당연히 리프트 타고 제일 뒤에 내려서 걸어 내려와야 돼요. 그 기본입니다. 제일 뒤에 내려서 걸어 내려와야 돼. 그 입구에서부터 여기가 동물원이네 해서 동물원 입구까지 일단 걸어가면 일단 지쳐. 거기서 사자 본다고 맨 뒤까지 올라가다 보면 절교당해요. 특히 여름에. 왜냐면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 이 리프트를 타고 맨 뒤에서 내리면은 그냥 걸어오면 끝나거든. 근데 한번 걸어가면은 갔다가 와야 되는 게 왕복이야. 그리고 대공원이 이렇게 오르막이에요. 입구에서부터 너희들이 내리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저 안에까지는 굉장히 완만한 오르막이거든. 그럼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야. 갈 때. 저 끝에 보고 나면 지쳐. 그럼 와야 될 거야. 다시 내려오는 거. 그러면은 버스입니다. 맨 뒤에 리프트를 내려서 걸어야 되는데 리프트 비용이 한 10,000몇천 원 되는데 그나마 동물원 입장권은 싸니까 뭐 몇천 원 안 하니까 코끼리 열차를 타면은 동물원 입구에서 내리죠. 그래서 입구에서 동물원 끝까지 걸어갔다 와야 되는데 동물원 맨 뒤에 내려주는 리프트가 있어. 그렇습니다. 자, 번데기 파는데 번데기는 당연히 누에고치에 안에 있는 거죠. 누에고치를 삶으면 나오는 게 번데기입니다. 번데기가 잠자죠. 잠실 잠원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냐. 하여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야, 서울랜드도 의외로 망할 것 같았는데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더라. 나쁘진 않더라. 잠시님 2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기유한 체험.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토요일 같은 때 그 대공원이나 그 서울랜드를 여자친구랑 가야겠다 차를 몰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경마장 끝나는 시간에 걸리면 길에서 자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경마장 끝나는 시간에 걸리면 안 돼요. 그거 잘 체크하고 가야 돼. 와, 나 경마장 끝나는 시간에 오씨 아저씨들 차 몰고 나오는데 죽어. 거기 죽어. 거기 가운데서 아무 생각도 없이 가다가 차 갑자기 멈춰. 이거 뭐야? 그러면 내 양쪽과 앞뒤를 경마장 차들이 다 장악을 했어.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거기 몇 킬로 안 되거든요. 그 1시간 걸려 진짜. 1시간. 그 차 세워놓고 잘 뻔했어. 와, 경마장 차가 쏟아져 나오는데 게다가 서울랜드나 에버랜드는 특별히 나오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경마장은 땡 하면 끝나잖아. 끝나는 그 시간에 다 같이 나오거든. 와, 진짜 차 세워놓고 거기 미술관인가 갔다가 차 세워놓고 잘 봐요. 차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잘 피하셔야 됩니다. 걸리면 그날 하루 끝이죠. 걸리면 그날 끝나. 자,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뭘 바랄까? 데이트 코스로 또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뭐 추천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그 선수님한테 제가 많이 들었는데 데이트 상대요. 그 아마존에 검색해 보시면 베개 팝니다. 베개 팔죠. 경마장은 데이트 코스로 괜찮나요? 경마 좋아하시면 가면 돼요. 설마 데이트 코스로 낚시 가는 분은 없겠지. 예술의 전당은 그 공연을 보면 예술의 전당 공연을 보면은 가끔 괜찮은 공연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연극은 당연히 대학로 가서 보시면 되고 대학로 연극들은 진짜 열심히 해 가시면 되게 소규모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은 대작들을 많이 하는데 가끔 괜찮은 거 합니다. 자주 괜찮은 거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괜찮은 것들 하는 게 이제 흔히 우리가 보는 거는 너무 마이너한 것들은 너무 예술성 높은 것들 우리가 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본 것 중에서 원 배우들이 오는 공연을 가끔 해. 이거 진짜 볼만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그
원 배우들이라 그러지.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직접 오리지널 팀들이 올 때가 있어. 그때를 노려서 보시는 게 상당히 괜찮고, 서울숲 같은 경우는 진짜 공원입니다. 공원. 말 그대로 숲이야. 숲. 요즘같이 이제 날씨 좋을 때는 뭐 괜찮죠. 예쁜 꽃들과 나무가 있고 주구장창 걷는 거야. 주구장창 서울숲은. 그리고 저같이 아쿠아리움 좋아하는 사람들은 육산빌딩 아쿠아리움, 코엑스 아쿠아리움, 또 어디냐? 아쿠아리움. 그 두 군데가 서울에서는 다네. 웬만해서는 그 두 군데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싸진 않죠. 롯데타워 아쿠아리움도 가봤다. 그래, 거기도 있네요. 제주도 아쿠아리움은 너무 멀어서 롯데월드타워에도 가봤어요. 제가 아쿠아리움도 또 매니아이기 때문에. 여수 아쿠아리움도 가봤어요. 여수 엑스포 할 때 가봤는데, 그 여수 엑스포하는 바로 옆에, 정말 엑스포장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호텔이 있거든. 거기에서 머물렀었는데 여수 아쿠아리움은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 생각보다. 대신에 굉장히 볼만한 게 큼직큼직한 게 있죠. 큼직큼직하게. 롯데타워 아쿠아리움도 나쁘진 않았어요. 육산빌딩은 좀 아쿠아리움이 오래됐지. 그 좁은 데다 좀 밀집해서 많이 넣어놨고, 코엑스는 바다, 그래 상호가 많다는데 바다 쪽 관련해서 좀 많이 넣어놨죠. 육산빌딩은 오래돼서 좀 작아요. 좀 밀집해놨어. 해운대 아쿠아리움 안 가봤다. 테르메덴 가실 분들 괜찮아요. 생각보다. 아까 제가 이천 테르메덴 가끔 갔는데 거기도 괜찮고, 육산빌딩은 가깝고 신기한 약간 경험이니까 연애할 땐 갈 수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남산타워는 거기 이제 타워 자체만 보면은 그냥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남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걸어가는 맛은 있죠. 타워 자체는 들어가서 그냥 한번 위에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는 게 다죠. 타워 자체는. 제가 남산타워도 가봤고, 중국의 동방명주인가? 상해에 있죠. 동방명주도 올라가 봤는데 그냥 뭐 올라갔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동방명주 같은 경우에는. 동방명주가 뭐냐면 이거죠. 이거. 이게 동방명주입니다. 요거. 중국의 자랑. 얘네 랜드마크. 동방명주예요. 여기서 올라가서 쫙 올라가서 여기서 보는 거거든. 홍콩이었냐? 상해잖아. 상해였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동방명주 낮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줄을 세우는데 줄도 길어. 줄이 이렇게 삥삥 돌아 있어요. 동방명주. 누구나 상해 가면 한 번씩 올라가 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상해는, 중국은 개인적으로 중국 본토는 정말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휴양지로는, 아니면 정말 체력이 좋다. 그럼 갈만해요.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상해에 있는 무슨 정원에 갔거든. 그 정원 이름이 뭐더라? 되게 유명한 정원인데 검색하면 나올래나? 무슨 정원인데? 예원인가? 이게 맞나? 유아원이야? 아무나 다 나오지 말고, 예를 들면 되게 커. 거의 우리나라 경복궁 크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긴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그 안에 가면은 있어요. 여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같은데, 예원 같은데? 뭐 중국에서 가장 비싼 돌멩이가 있다고 막 자랑을 했다. 여기 같다. 이런 데 같다. 예원. 이게
황제의 정원도 아니래. 무슨 재상의 정원이라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안내해주는 사람이. 그런데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크기가 어마어마해.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거리가 이렇게 한번 쭉 저긴 정말 볼만해. 무슨 야 그 생각이 나. 왕도 아닌데 세상에 정원이 이렇게 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색은 모르겠고 여기는 정말 볼만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권력자란 도대체 얼마만큼의 파워인지를 가면은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예원에 무슨 돌멩이 있는데, 예원에서 가장 유명한 돌멩이라고 막 뭐 중국에서 제일 비싼 돌이라는 둥 막 있던 소리 하면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돌덩이라고 해야 되나? 여긴 안 나오네. 뭔지는 모르겠다. 나도 돌이 되게 희한하게 생긴 돌이 큰 거. 북경은 또 저랑 같이 일하는 위에 부장님 한 분이 그 중국에서 살다 오신 분인데, 십자문석이야? 그래? 아니잖아. 없는데? 그래, 구멍 많이 뚫린 돌 같은 거. 북경은 그 자금성 하나 보러 가는 건데 정말 넓다 그래요. 정말 넓은데 천안문 광장 있고, 생각보다는 걷고 또 걸어야 돼서 생각보다는 그냥 뭐 한 봤다는 정도? 십자문석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돌이었는데, 구멍 뽕뽕 난 돌. 하스스톤 아니거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이난 같은 경우에는, 하이난은 옛날에 저랑 같이 있던 팀장님이 갔다 오셔서 정말 그 좋지 않은 평가를 하셨어요. 하이난은 그 뭐라 그러냐, 고 리조트에 머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갈만하대요. 리조트에 머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흔히 자연환경 보러 이렇게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뭐 섬에 내려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뭐 참으로 가보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별로 추천하진 않는다고요. 리조트는 요즘에 젖어도 좋은 리조트가 많은데, 프라이빗 비치도 있고, 그걸 딱 벗어나면은 레알 중국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골프는 모르겠다. 하이난이 어디 있는 거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위치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빨간데. 솔직히 추천은 안 드려요. 그냥 리조트에서 편하게 머물겠다 싶으면은 뭐, 근데 거기 리조트를 벗어나면은 생각보다는 그렇대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보이죠, 하이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중국인들 많이 있는 거 싫어하잖아. 물론 중국인도 우리나라 사람 많이 있는 거 싫어하겠지만, 이런 느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시다. 나머지는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가까운 데를 가고 싶다. 가까운 데를. 근데 일단 5월에 가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5월에. 지금 5월 이미 지났지만 거의. 5월에 가면 잘 안 되는 데가, 일본 섬들은 5월 달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 팍 터져. 5월이 일본에 골드니크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골드니크가, 일본이 5월 초에서 5월 둘째, 5월 셋째 주가 다 쉬어. 골드니크가 있어. 그래서 거기 잘못 가면은 제꼴나요. 제가 정통으로 가봤기 때문에 5월에 그 오키나와 가기, 이걸 제가 해봤죠. 거의 뭐 나시 거기 추라우미 수족관 5월 어린이날에 들어가는 걸 제가 업적을 이뤘습니다. 업적 달성했죠. 추라우미 5월 5일 들어가기. 해본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짓 잘 안 하거든요. 5월 5일날 정통으로
그 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수족관이죠. 거기 들어가기를 해본 사람입니다. 해봤죠. 많이 안 해봤어 이거. 많이 안 해봤어. 많이 안 해갔어. 많이. 업적 잘 써. 우리 호텔에서 그 안내해주는 그 누나가 정말 갈 거냐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서 갔죠. 돌고래 쇼, 사람 뒤통수 쇼를 봤죠. 사람 뒤통수 쇼. 와, 진짜 말했잖아요. 프리라고 써 있었다고. 그 글자를 본 순간 가기 싫었는데. 거기 뭐 애들은 프리 이렇게 써 있어갖고 정말 박 터지게 많더라. 박 터지게. 와, 박 터지게. 중국말들 많이 들리고 일본 사람도 많이 없고 중국 사람도 많이. 오,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5월 초순에서 5월 한 중순까지는 그 일본 여행지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또 팔라우는 항상 추천하는데 그 액티비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배 위에서. 팔라우는 패키지로 가시는 게 낫고요. 나머지는 자유여행도 상관없습니다. 괌을 말씀드리면은 괌은 굉장히 조용하고 약간 뭐 좀 넓고요. 생각보다 넓고 조용하고 괌도 굉장히 추천을 드릴만 해요. 휴양을 원하신다면 괌 말고 사이판은 괌만 해도 제가 보기에 우리 서울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시골 같은데 사이판은 거의 읍내입니다. 읍내. 사이판 읍이죠. 사이판 읍. 가보시면 알 거예요. 거의 사이판 읍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괌은 읍보단 조금 큰 거. 괌구 정도 됩니다. 괌구 사이판 읍이어서 사이판에 가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 80년대 시골 분위기가 나는데 그래서 사이판보다는 괌을 추천드리고 괌은 일본인이 좀 많고 사이판 중국 분들이 많은 것도 있고 사이판도 나쁘진 않아요. 연인하고 갈 거면은 사실은 저기 겨울에는 당연히 홋카이도를 추천드리고요. 홋카이도를 여름에 가면은 꽃밭이 많아요. 홋카이도를 추천드리고 관광 좋아하면 오사카를 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다. 제가 별걸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북해도가 최고입니다. 겨울에는 좋아요. 홍콩은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자들은 좋아한다고. 홍콩은 그냥 우리나라 뭐 홍대 입구나 강남역 확대해 놓은 거고 비슷한 느낌? 홍콩은 홍콩 디즈니 말고는 글쎄 후덥지근합니다. 랑콰이펑에 가면은 우리나라 홍대 입구 클럽 모여있는 뭐 그런 느낌? 홍콩은 디즈니를 가시던가 아니면은 거기서 배 타고 마카오를 가시면 돼요. 마카오 좋습니다. 마카오 훌륭해요. 마카오는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물론 거기서 이거 많이 하시면은 서울에 못 돌아오실 수 있어요. 못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마카오는 그냥 구경하겠다라는 걸로 가시면 좋아요. 이거는 그냥 슬롯머신 한두 번 해보고 때려치고 너와 나는 안 되니까 때려치고 거기 무슨 쇼 많아요. 쇼 많고 맛있는 거 많거든. 그거 먹으러 가시면 돼요. 이거 하겠다고 가면은 패가 망신이죠. 카지노 가서 구경하면 됩니다. 구경. 마카오는 또 당연하겠지만은 모든 게 싸요. 왜냐 카지노 때문에 모든 게 싸. 제일 싼 거 이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거 땡기는 거 뭐 그냥 그런 거 하시다 오시면 돼요. 마카오는 카지노 때문에 싸. 카지노가 있으면 원래 다른 게 가격이 다 싸요. 돈을 카지노에서 버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뭐 인천에 뭐 카지노 만들 거 뭐 무슨 샌더 그룹인가? 마이클 샌더인가? 뭐 하여튼 걔네들이 와서 거기다가 복합 리조트 단지를 만들겠다. 뭐 몇 조를 투자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허가만 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카지노만 빼고는 다 허가를 내준다 그랬는데 걔네가 거기다 포기했잖아. 왜냐? 카지노가 핵심이거든. 카지노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곁다리예요.
아, 그 샌드 그룹인가 있는데 센즈 그룹인가? 그 왜 카지노로 유명한 걔들 있어. 카지노로 돈을 벌고 나머지는 곁다리기 때문에 카지노를 허가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다 거의 투자식으로 져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야? 언더테일은 뭐야? 뭐야? 그건 뭔데? 그러니까 마카오 같이 카지노 있는 데는 모든 게 싸요. 오시면. 라스베가스는 안 가봤는데 뭐 싸겠죠. 센즈는 뭐야? 뭘 모르시는구나. 싱가포르는 여러분 가실 분 있으면은 저는 이틀 이상 있으면 지겨울 것 같아. 이틀 이상. 게오리는 맛있더라. 게오리. 싱가포르 가면 꼭 여러분 꽃게오리를 드세요. 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게 먹었습니다. 싸진 않죠. 싸진 않네요. 참고로 싱가포르 아시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시아에서 국민소득 1위. 석유 나는 거 빼면 싱가포르입니다. 석유 나는 거 빼면 싱가포르가 아시아 국민소득 1위예요. 1위. 석유 나는 거 빼면 엄청 잘 사는 나라죠. 5만 불 후반일걸? 6만 불 가까울 겁니다 아마. 5만 불 때일 거예요. 5만 불 때. 2위가 아마 일본 정도 할 거야. 우리나라는 뭐 3만 불 뭐 대내 만에 하고 있잖아. 잘 사는 나라 가면 당연히 비싸겠죠. 발리도 굉장히 괜찮은데 조금 거리가 멀어요. 생각보다. 하와이는 엄청 강추를 합니다. 엄청 강추를. 특히 저희 팀장님이 예전 팀장님이 해외여행 덕후였는데 하와이만 한 뭐씨 7-8번 갔어. 섬이 3개잖아요. 하와이는 워낙 넓고 그 자체로 하와이만 소화하기에도 한두 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맞죠. 몰디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신혼여행 갈 때 웬만하면 몰디브로 가세요. 왜냐하면 다른 땐 못 가거든. 비싸. 그 돈 내고 갈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진짜. 나중에 몰디브 가려고 가격표를 딱 보잖아요.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00만원 정도 할 거야. 좋은 데는 400만원. 야, 그러면 둘이 가면은 가서 쓰는 거 치면 1000만원이잖아. 1000만원. 싼 게 300, 웬만한 건 400이야. 좀 좋은데 둘이면 800, 이제 500도 나오니? 1000만원이잖아. 1000만원. 1000만원 내고 여행을 갈 수 있을 때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1000만원. 올 인클루시브로 가면은 좋긴 좋지. 정말 천연의 자연환경 위에 5성급 호텔이니까 정말 좋아요. 가치는 하죠. 가치는 합니다. 저는 참고로 4박 6일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비행 시간이 아까워서 5박 7일로 갔어요. 5박 7일인가 1박을 더 얹었어. 돈 좀 더 주고. 거기까지 가는데 4박이면 너무 짧다. 1박을 더 얹혔어요. 그래갖고 갔었죠. 올 인클루시브로 해서 갔었는데 요즘에는 직항도 있을 거예요. 직항도 있고. 유럽은 글쎄, 유럽은 정말 뭐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모르겠는데 유럽은 되게 넓으니까 나라별로 되게 많이 다를 거고. 야, 1시 넘었다. 왜 뭐하다가 일로 갔니? 얘들아 자자. 국내나 해외 여행
질문하실 분은 잠깐 질문하세요. 뭐 하다가 지금 1시야 이거? 뭐 하다가 자려고 그랬는데 뭐 스나이퍼 너프 먹었죠. 데이아 빌리언스 스나이퍼 너프 먹었는데도 뭐 비슷해요. 졸리다. 신혼여행 유럽은 모르겠어. 그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면 갈 수 있는데 체코 프라하는 안 가봤어요. 가보지 않았어요. 필리핀 가는 거. 필리핀 뭐 세부나 푸켓, 보라카이 이런 데만 가면은 사실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갔죠. 저 같은 경우에. 유럽은 글쎄, 전 유럽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럽은 뭐 그냥 단순히 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뭔가 저는 주제가 있는 걸 좋아했거든. 주제가 있는 뭐 바다가 있거나 아쿠아리움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서 무슨 성을 보자 이런 거는 뭐 박물관이 있거나 차라리 루브르 박물관을 보러 간다 이러면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스카이다이빙은 해본 적은 없어요. 할 생각도 없어. 사성고에 목숨 건 것 같아서. 베트남은 요즘 뜨는 데는 다낭이죠. 다낭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중간 이상은 한다고 합니다. 갔다 온 사람들 요즘 뜨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거 빼고는. 다낭은 다들 분위기가 좋았어요. 대만에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대만 박물관. 중국보다 더 많은 유물이 있다는 대만 박물관. 다 보는데 뭐 3년이 걸린다는 동, 20년이 걸린다는 동 말하는 거. 대만은 딱 거기 보러 가는 거 같고. 유럽 여행 가실 분들은 소매치기 조심하시고 유로 뭐냐 그거. 기차표를 서울에서 잘 끊어가면은 훨씬 싸대요. 그리고 거의 한 6개월 전 그 정도에 이제 예매를 하면은 굉장히 비행기 가격이나 여행가를 많이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유로스타 잘 끊으시고 특히 많이 가는 데가 이제 마드리드잖아요.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고 갔다 온 다음에 가장 이 만족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의외로 스페인 마드리드 쪽이에요. 의외로.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유럽 여행 만족도 1위 마드리드 나왔는데 그쪽 스페인 쪽 이쪽은 그 바로 가려고 그러면 가격이 좀 비싸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한 뭐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가격이 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소매치기가 많대요. 제 친구 갔는데 거기 지하철에서 누가 수면제 먹여갖고 졸음에 빠져갖고 자다 깼는데 경찰이 깨워서 어떤 사람을 잡아왔는데 그 사람이 그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지갑을 훔쳐갔는데 경찰한테 잡혔어. 다행히 그래서 여권이고 뭐고 다 없어질 뻔하다가 찾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수면제 먹였다 그러더라고. 운이 좋았던 거죠. 스페인이 의외로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페인 정도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미국 같은 거 뭐 국립공원들 뭐 이런 거나 비싸죠. 미국은 돌아다니려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쯤이면은 7월 8월에 나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표를 구하셔야 될 시기예요. 지금 정도면 이미 좀 늦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좀 늦었죠. 8월이면 모르겠는데 7월은 좀 늦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빨리빨리 정하시는 게 좀 늦었어요. 7월은 8월 말이면은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전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놀 때도 그렇고 취미생활에도 그렇고 물론 많이 벌고 적게 쓰는 게 돈을 버는 길이긴 하지만 야, 그래도 인생 사는데 그것도 취미생활이나 그런데 돈 쓰는 거를 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거에 너무 아낄 필요는 없지 않을까. 1년에 한 2번 정도 갑니다. 2번 정도 뭐 해외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는데요. 그거에 뭐 굳이 그렇게 아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돈도 많이 못 벌지만 뭐 그렇다고 뭐 가는 게 몇 천만 원 드는 건 아니니까. 못 가본데 저 섬 덕후잖아요. 못 가본 섬 정도는 이렇게 한번 가서 이렇게 보는 게 나쁘진 않아요.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그렇게 부담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지만 어떻게 됐건 모아서 가보는 거죠. 1년에 2번 정도 한계인 것 같아. 3번까지 못 가겠더라. 3번은 돈 많으신 분들은 3번 가시고요. 2번도 빡세. 1에서 2번, 1번 또는 2번. 한 번을 해외에 좀 돈을 많이 썼으면은 두 번째는 뭐 국내로 한번 돈다든지 뭐 그런 것들. 올해 발리를 갈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번 또는 2번. 뭐야 1시 넘었네. 야 자자 얘들아 자자. 물론 벌어도 못 가는 사람은 안 가는 사람은 안 가요. 안 쓰는 사람은 안 쓰니까. 그건 사람 살아가는 어떤 마인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불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도 여행을 어렸을 때는 10대 때일 땐 여행 거의 안 갔거든요. 그때 버릇인 것 같아. 사람 버릇. 안녕 자자. 뭐하다 이렇게 길어졌냐. 12시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나 좀비 잡아야 되는데. 올려주고 가자고. 야 내일 올리자. 내일 올리자. 졸리다. 하이라이트도 보내주셨던데 그것도 같이 올릴게요. 아하. 안녕. 안녕. 아 좀비 잡으려고 했는데 오늘 저 올려드릴게요. 안녕. 맨날 잡고 있죠. 아직도 안 잡다니.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있었는데 뭘까?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짤이 뭐야? 아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이거 다음을 위한 스포를 잠깐 해드리면 사막 한가운데 건물을 짓고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죠. 사막 한가운데 이거 아파트죠. 아파트 단지. 이거 진짜 사막이잖아.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아파트 짓는 거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자 얘들아. 안녕. 이걸 얘기하려도 못했네. 안녕. 10몇 초짜리랍니다. 다음은 모르겠다. 안녕. 졸리다. 빠이빠이. 곧 옵니다. 어디 갔지?